안녕하십니까. 정보처리 실기의 강사 권우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 초급,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1에서 100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를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알고리즘 재밌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죠. 지금 초급 과정에서는 기출문제를 이제 풀이하기 위한 이제 준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이제 접하면서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라는 그런 개념을 이제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강의에서는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할 건데요. 두 번째 강의에서 1에서 5까지의 합계를 구하는 순서도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변수가 어떤 것이 나왔죠? 항을 나타내는 i라는 변수 있었고요. 그리고 합계를 저장하는 sum이라는 변수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변수 이름은 뭐 바뀔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들을 초기화를 일단 0으로 했었습니다. 0으로 하고요. 규칙을 찾았는데 i는 일씩 증가되더라. 그리고 sum은 sum 플러스 i 항만큼 증가되더라 라는 규칙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이 처리문을 얼마만큼 반복했습니까? 1에서 5까지라면은 5까지 반복을 했었죠. 그래서 5까지 합을 구했는 거고요. 1에서 100까지라면은 반복되는 횟수를 100으로 그냥 늘려주면은 100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이번 시간에 그대로 그 개념 그대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같이 한번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는 먼저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할 건데요. 이제 순서도 한 가지 유형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순서도 기호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 발생, 문제 분석, 그리고 순서도를 만들고 디버깅하는 순서. 자, 이런 큰 그림을 일단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발생은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1에서 100까지 합계를 구하라. 그리고 이제 처리 조건이라든지 각각의 변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변수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문제 분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문제 발생 단계가 되겠죠. 이것은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문제를 이제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수가 주어지는데 이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i란 변수는 항을 나타내는 변수다. 자, sum이란 변수는 합계를 나타내는 변수다. 자, 이런 역할들은 문제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 규칙을 찾아야겠죠. 규칙. i는 i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sum은 sum 플러스 i더라 라는 규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분석 단계 끝나면요 순서도를 만들어야겠죠. 자, 근데 순서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순서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블랭크가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블랭크를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도는 기본 형태가 입력 단계, 자, 처리 단계, 출력 단계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 단계에서는 초기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죠. i는 0, sum은 0,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화 단계도 입력 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자, 처리 단계는 순서도의 구조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직선형이 있었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한 번씩 수행되는 구조가 있었고요. 자, 분기형, 나뉘는 거죠. 자, 반복형, 자, 반복, 이제 10번 반복해라, 100번 반복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순서도를 작성이 다 끝나면은, 자, 네 번째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선택한 답이 맞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었습니다. 자, 디버깅 하는 단계죠. 자, 디버깅 하는 단계는요, 사람이 구한 결과, 그러니까 1에서 100까지 합이라면은, 1에서 100까지 합이 얼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결과하고 순서도를 통해서 만들어진 디버깅 결과가 같으냐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같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답이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순서도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겁니다. 자, 문제 분석 단계에서는 입력, 처리, 출력 순서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입력 단계에서는 i와 sum을 초기화하는 단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처리 단계가 되고요. 자, 출력 단계는 sum을 이제 출력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규칙을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전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항을 뜻하는 i라는 변수가 있고 학교를 뜻하는 sum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자, 이런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규칙을 무작정 그냥 이것을 바로 찾으려고 하면 어렵죠. 1에서 100까지라면 쭉 나열을 한번 해보십시오. 숫자를 나열을 하고 각 항의 규칙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 값들이 바뀌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1에서 1을 더하니까 2가 되고 2에서 1을 더하니까 3이 되고 3에서 1을 더하니까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시험장 가시면요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불합격했다라는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시간은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라는 변수에 대한 규칙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sum이라는 변수도 마찬가지죠. 자, 첫 번째 항까지는 합계가 1이더라. 자, 두 번째 항까지는 1하고 2를 더하니까 3이더라. 자, 세 번째 항까지는 6이더라. 자, 그럼 이 각각의 이제 합계가 어떤 규칙을 또 가지고 있는지 항의 변수, i라는 변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규칙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처리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변수를 초기화할 때 이제 i는 0, sum은 보통 0 이렇게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0, 0으로 이렇게 초기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1, 1로 초기화해도 됩니다. 2, 3으로 초기화해도 돼요. 3, 6으로 초기화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화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0으로 초기화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0으로 초기화한다는 얘기는 0번째 항에 초기값을 설정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항에다가 초기값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항에다가 초기화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두 번째 항이라면은 그때의 sum 값은 3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도 작성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짝꿍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도에서 그 초기화는요 0으로 초기화를 하나 1로 초기화하나 결과는 동일해요. 자, 우리 이전 시간에 배웠던 1에서 5까지 합계에 관한 순서도 있죠. 거기서 초기화 값을 한번 바꿔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 기본 개념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다양한 유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출제자의 의도에 맞도록 여러분들 풀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유형에서 출제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제한 순서도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형을 접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 기본형을 한번 보도록 하죠. 가장 기본형은요. 이제 100까지 이제 합계를 구한다라면은 반복되는 반복 구조가 100 미만이다, 100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반복 구조를 주는 것이 가장 기본형입니다. 그리고 i는 0, sum은 0 이런 식으로 0번째 항을 기준해서 초기화를 하는 것이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sum은 sum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리문이 들어가는 구조. 이게 가장 기본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실제 시험에서 만약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라 나왔다. 그러면은 디버깅 할 때도 100까지 합계를 구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많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디버깅 할 때는 범위를 줄입니다. 줄이는데 적당하게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1에서 5까지 혹은 1에서 10까지 해서 그렇게 범위를 좀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디버깅에서는 5까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순서도에서 바뀌는 것은요, 반복되는 횟수입니다. 자, 이거 100을 5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100번째 100까지 합을 구할 때는 100, 5까지 합을 구할 때는 5, 이런 식으로 한번 디버깅 숫자, 반복되는 숫자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1에서 5까지 합계를 구하면은 사람이 구하면 1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5라는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버깅 위에서 아래로 제어 순서대로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i는 0이죠. 자, i는 0, sum은 0, 자, sum은 0, 그리고 i는 i 플러스 1, 자, sum은 sum 플러스 i.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자, i가 5보다 작다. 자, i는 1이죠. 그래서 true가 되겠습니다. 맞죠? 자, 이런 디버깅 표는 시험장 가서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true가 되기 때문에 반복됩니다. i 증가되고, 그 다음 sum을 또 구해주죠. 아직 i 값이 2가 되기 때문에 true가 되고요. 또 반복합니다. 자, true가 되죠. 또 반복합니다. 자, true가 되죠. 또 반복합니다. 자, i가 5가 될 때
다시 i가 5보다 작으냐라는 조건문을 만나게 되면 false가 되겠죠. i가 5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sum을 출력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한 결과하고 디버깅한 결과가 같죠. 같다라면은 1에서 5까지 우리가 검증을 했지만은 1에서 100까지도 맞을 거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위를 줄여서 이렇게 디버깅 하시면 됩니다. 자, 금방 설명드렸던 기본형은 초유값을 0으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순서도 알고리즘은 수없이 많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래서 시험장에서 출제자가 어떻게 출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다양한 표현 방식을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